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대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기도민은 올해부터 재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기도민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민은 5명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희생자 유가족에게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희생자 1인당 561만 8천 원의 위로금이 이달 중 유가족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형 사회재난 희생자에게 기존의 생활안정, 피해수습 지원,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과는 별개로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위로금 액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사고 시점 최저 생계비 수준과 재난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경기도민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또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도 위로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6월 당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아리셀 화재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모든 경기도민 대상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 한랭 질환과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시군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인 기후 취약계층 16만여 명은 온열 한랭 질환 입원비와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후송비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둘러싼 경기도와 용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광역철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해당 노선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도민청원이 제기돼 경기도가 답변한 것과 관련해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기 남부 광역철도 관련 글입니다. 청원은 도지사는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철도망에 포함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민 10,000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서 도지사 답변이 이뤄졌는데 이를 둘러싸고 용인시와 경기도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3개 사업 목록을 제출했다. 특정 노선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 도민 모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시장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답변은 김동연 지사의 책임 회피용 변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가 GTX 플러스 3개 노선 사업만 우선순위로 제출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특정 노선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이없는 주장이다.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이에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이슈와 관련해 왜곡된 주장으로 도정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도를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이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용인시장은 지난 주말 또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도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도정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김 지사의 약속 파기와 무책임은 가려지지 않는다. 자꾸 아랫사람 시켜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데 자신 있다면 1대1로 공개 토론을 하자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역 철도망 계획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올 하반기 예정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위례 과천선의 노선 변경이 담긴 청원서를 채택하면서 과천 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청원한 노선은 과천 주암지구와 과천지구를 벗어난 서울 우면동 노선인데요. 과천 화해진흥협회는 당초 계획대로 노선을 확정하지 않으면 협의했던 차량기지 건설과 4천억 원의 분담금 투입을 모두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면동 서남 IC와 선바위역 4호선 우면역 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위례 과천선 노선과 관련해 서초구 주민들의 청원서를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거쳐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을 연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계획 당시 포함됐던 과천의 주암역과 문원역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암역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과천 화해산업진흥협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 의회의 청원서 채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과천 위례선의 선바위역 경유 등을 담은 청원서 채택은 과천 위례선의 근본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적반하장식 내용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주암지구를 벗어난 노선은 협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6월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위례 과천선을 포함했습니다. 과천시는 당시 주암지구와 과천지구를 비롯 원도심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개발 이익금 중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대공원 인근에 차량기지 설치도 약속했습니다. 과천 화해산업진흥협회는 모든 약속은 서울 지역 3개 구와의 협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계획대로 노선이 과천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조건은 파기된 것인 만큼 차량기지 건설 등 과천시의 어떠한 지원도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시 주민들은 과천 대로역, 주암역의 원위치 불가 시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 4천억 투입 및 차량 기지 수용에 어떠한 지원도 불허할 것이며 본 사업 추진에 반대는 물론 일체의 행정행위에 적극 협조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입니다. 한편 위례 과천선은 지난해 11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역 이치와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평택시가 10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시작한 종합장사시설 공모에 2곳 이상의 마을이 참여하면서 유치 경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는 3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평택시가 추진하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자연장지, 봉안당, 공원, 레포츠 시설 등이 들어서고 반려동물 화장시설도 포함됩니다. 유치지역은 50억, 반경 1km 이내 100억, 해당 읍면동은 50억 원이 각각 지원되며 탈락한 지역에도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차 공모에서 2개 마을이 신청했지만 자격 미달로 재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재공고 마감 결과 1차 공모에 참여한 진위면, 포승읍 2개 마을 외에 추가로 한 곳이 참여했습니다. 진위면은 부지 면적 18만 제곱미터에 주민 동의율은 75%, 포승읍은 해상 화장장 제한, 오성면은 부지 25만 7천 제곱미터, 주민 동의율은 60%입니다. 포승읍의 경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상 화장장을 제한해 서류 통과가 어렵고, 진위면은 보완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오성면은 주민 동의율 60% 기준을 간신히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건립 추진위 심사를 거쳐 오는 3월에 선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해당 참여 마을들 역시 이웃 마을들이 장사시설 건립에 반대하고 있어 주민 갈등 해결이 과제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오산 시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오산 IC에서 도심을 통과해 세교 2지구와 3지구를 연결하는 횡단도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도 여러 곳에서 추진됩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오산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해 시내 방향으로 직진하면 불과 200m 거리에서 교차로를 만납니다. 여기에서 또 400m를 가면 국도 1호선과 만나는 원동사거리 교차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오산 톨게이트부터 시내까지 연결된 이 도로는 오산시의 관문이면서 상습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가 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동사거리를 동서로 지나는 지하도로를 뚫고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를 놓아서 오산 톨게이트부터 세교 2, 3지구까지 도심의 교통 흐름을 체증 없이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을 동서로 양분하는 경부선 철도와 교통 체증이 극심한 1번 국도 교차로 문제를 해결해서 오산시의 동서 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오산시 IC를 입체화하고 오산 IC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원동 및 한전사거리 지화를 위해서도 LH와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경부고속도로 우남뜰 ARCT 하이패스 진출입로와 수도권 제2순환선 화성 근곡지구 나들목, 오산 휴게소 인근 하이패스 나들목 등을 만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한 건물의 노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만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한 거주 공간은 물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서 고령화 시대 주거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시흥 하중동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설 시흥 하중동 공공주택지구 부지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100가구의 노인 임대주택을 포함해 모두 279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3층 규모 건물에는 어르신들이 여가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처럼 프로그램을 하러 오시고 아니면 체육 활동도 하실 수 있고 점심 때는 식사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또 이제 1대1이 됐던 어떻게 이제 지역하고 또 네트워크를 해서 사례 관리 이런 것도 해주고 케어가 계속 들어가는. 주거 공간 내부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와 비상벨 등이 설치됩니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의 시흥시 거주 무주택자로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기준 5만 원 수준의 월 임대료만 내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한 거주 공간은 물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서 지역 어르신들의 기대도 큽니다. 지역사회 노인들이 안전하게 운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도 하는 노인 전용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시흥시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3월) 신학기에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대 교원노조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입시 제도와 상충되는 문제부터 교사들의 업무 과중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인 고교 학점제. 학생들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내신 석차 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했지만 변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기존 입시 제도와의 충돌입니다. 내신은 다양한 선택 과목을 상대평가하는 방식이지만 2028학년도 수능은 공통 과목만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공통 과목과 관련 없는 과목을 수강하면 대학 입학이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물리와 생물 중 하나만 수강하더라도 수능은 공통 과학만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택 과목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교 학점제, 충분히 준비됐을까를 두고 경기도 내 세계 교원 노조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적성과 흥미가 아닌 수능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진로 결정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이 너무 이른 나이에 진로를 결정해야 돼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많아지는데 이를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교사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64시간이 넘습니다. 하루 13시간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고교 학점제로 노동 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 시간은 워라밸과는 거리가 멉니다. 혹여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이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본연의 업무이므로 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잠만 내리 자는 학생들의 생기부도 개별화하여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결국 입시를 위해 과목을 선택하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도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이어가지고 입시를 진행을 했는데요. 수업 결국에는 수능이나 아니면은 입학을 위한 그런 과목들만 선택하는 게 사실이고요. 배려되지 않는 50% 이상의 학생들, 그 학생들을 과연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고교 학점제 시행 이전, 관련 조례와 예산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가운데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지원액은 120만 원, 6인 공동병실 간병비 기준 60일분에 해당합니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화성과 평택, 시흥, 광명, 이천, 안성, 과천 등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시흥시는 올해 1월 1일 태어난 신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돼 2,600여 명의 신생아 가정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용인시가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CCTV 등 시설 설치비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선 정비와 CCTV, 차단기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한 면당 48만 원씩 최대 4,400만 원까지 시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 시설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용인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 시설은 17곳으로 707면의 주차 공간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상상력 자극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형 아트 체험 프로그램 푸릇푸릇 프렌즈 과일 우주여행 전시를 운영합니다. 이번 전시는 과일과 우주로 표현된 작품들을 통해 우주만큼 신비한 체험의 세계를 선사합니다.
푸르푸르 프렌즈 과일 우주여행 전시는 총 8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일 우주행성 만들기라는 섹션이고요. 동글동글한 과일들이 과일 우주별에서는 어떤 행성의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체험을 하는 아이들이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그려서 꾸며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는 소리로 키워줘라는 섹션입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체험 존으로요. 과일 우주에서는 과일이 빛이 아닌 소리로 키운다는 가정하에 소리를 통해서 과일이 자라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세 번째 체험존은 우주 무중력 체험존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체험이 무중력이어서 포토존을 통해서 무중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외계 식물원입니다. 우주에서는 지구와 다르게 다양한 식물들이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과 체험하시는 관람객께서 우주에서는 어떤 식물이 자라날까 그거를 자석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시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섹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무중력 과수원이라고 해서 우주에서는 과일들도 거꾸로 자라는 것을 표현해서 다양한 폼 블럭을 가지고 거꾸로 꽂아보기도 하고 거꾸로 자라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존으로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귤 거미라는 존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귤이 거미가 돼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입니다. 경기 상상캠퍼스 푸르푸르 프렌즈 과일 우주여행은 3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체험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 상상캠퍼스 디자인 1978 전시실 A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체험 신청은 GGC 멤버스 홈페이지에서 교육 행사 신청 또는 현장 발권으로 가능하며 홈페이지 내 신청은 체험 2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네, 저 이번 전시는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가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체험 가능한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민분들께서 저희 상상 캠퍼스에 방문해 주셔서 예술과 교육이 결합된 교육형 아트 체험을 경험해 보시고 기존에 느껴보시지 못했던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상상력 자극과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아이들의 창의력 개발과 함께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